10,000원 주고 다운받아 봤나? 극장 가서 봤나? 다운받아 봤지. 아, 다운받아 봤구만. 언제 다운받았나? 아, 지난 주말. 그래? 어제 다운받았다면 7,3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어제. 7,300원대 가격은 나 처음 봤는데? N스토어지. 7,500원인가? 하여튼 7,000원대. 그래? 나 구글 무비에서 보내. 하긴 N스토어는 근데 구글 무비가 N스토어보다 더 많아? 데이터들이?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두 군데 모두에서도 안 나온 검색했을 때 안 나온 영화는 없었어. 한 대까지. 근데 구글 무비가 훨씬 싸. 그럼 구글 무비에서 봐야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N스토어는 그 우리 집만의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결제 절차도 단 한 단계라도 더 불편하고 더 많고. N스토어? N스토어가. 그다음에 그 스트리밍 하려면은 혹은 플레이 하려면은 M 플레이어를 또 깔아야 되잖아. M 미디어인가 뭐 그거를 다운받으려면 처음에도. 그럼 가장 번잡스러워. 그리고 스트리밍 시 이게 스트리밍이 좀 늦어지거나 그러면 화질이 확 떨어지잖아. 떨어뜨린단 말이야. 스트리밍에서 보면은. 난 주로 다운받아서 봐서 몰랐네. 다운받아서 보면 이제 그런 건 없지. 그런데 구글 플레이에서는 훨씬 쾌적해. 그 결제 단계도 훨씬 적고 그 플레이어 다운 안 받아도 되고 그 크롬에서 바로 재생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스트리밍 시에 화질이 저하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현격하게 적더라. 나도 그 넷플릭스랑 우리 왓챠는 둘 다 보는데 왓챠가 그런 장애가 잦아.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보면서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진짜로.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4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요즘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어떻게 뭐 침수 피해 없어요? 네, 전혀 없고 그리고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그 전면 창을 통해서 내리는 비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왠지 쌤통이고 흐뭇하고 좀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밑으로 지나가는 게 좀 보이면서. 나는 그 고속도로 운전할 때 나는 뚫린 방향으로 가는데 반대편 차선에 막혀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왠지 그런 기분을 똑같은 기분을 느끼죠. 네, 그런 기분일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아우 저분들 저 비 많이 오는데 저 다 적겠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더스퀘어에 나오는 그 주연들의 뭐라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 등장 인물들의 그런 사람들 분위기를 행태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등장하는 분들 정도의 그 먹물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요즘에는 툭 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라든가 미술 사조 같은 것들을 읊고 다녔잖아요.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뭐 잘 이해 못하면서 뭐 뜻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운대로. 네, 알파고가 뭐 바둑 이기기만 하지 바둑이 뭔지 이해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야, 더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과묵한 꼬마야. 무시할 수가 없어. 알파고가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바둑 놓는 자리를 선택하는지를 만든 사람들도 모른대잖아요. 기계학습, 머신러닝 수없이 많은 기보를 보고서 걔가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모를 밖에요. 밖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벌써 좀 알파고보다도 훨씬 이전 얘기인데 그거 아세요? 그거 벽돌깨기 게임 있잖아요. 네네. 알카로이드. 그 게임 알카로이드라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름 벽돌깨기 아니야? 아니 근데 외국인이 만들었는데 벽돌깨기라고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뭐 브레이킹 뭐 이런 거. 벽돌깨기 그 벽돌깨기 게임을 네. 그 인공지능한테 시킨 거예요. 어떤 개발한 인공지능한테 네. 규칙을 안 알려줬어요. 네네. 규칙을 안 알려주고 네. 플레이하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만 점수를 높여라라는 네. 목표를 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튀기고 내려오면 그냥 막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조금 반복되고 한 몇 분 만에 네. 엄청 잘하는 거예요. 다 네. 받아쳐. 네. 다 받아치고 한 15분 정도가 지나니까 네. 어떻게 하냐면 네. 한쪽 구석을 얇게 뚫어서 벽돌을 소위 얘기하는 타임머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공을 그 얇은 벽 속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저 화면 끝에 천정으로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계속 천정하고 벽돌하고 부딪히면서 따르르르 해서 자동으로 깨게끔 하는 그 기술을까지 시연하는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중에 눈 감은 사진을 보고서 눈 뜬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그래? 네, 그러니까,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두 개 하나의 인공지능은 얘를 되게 페이크 눈 뜬 사진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 감은 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상 하나의 인공지능인데 다른 인공지능은 걔가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랑 가까운지 아닌지 이거 탈락이야 이거 탈락이야 이것만 계속 밝혀내는 거. 두 개 인공지능인데 한 쌍인데 한 세트인데 그러면 얘가 계속 가짜 사진을 만들고 얘는 가짜 사진을 계속 맞았다 틀렸다 이건 좀 낫네 계속 하면서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서 어떻게 만들면 진짜 사람 눈동자를 뜬 거랑 정말 비슷하겠구나 라고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낸 눈 감은 사람의 뜬 눈 사진은 이질감이 그냥 없다는 정도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의 안구랑 똑같이 생겼다는 그 거예요? 사람의 눈동자 색이랑 똑같은 거는 이제 알법이었는데 거의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게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인데 수정된 거다라고는 알 길이 없는 거지. 이질감이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한테 어떤 바둑이든 뭐든 규칙을 주지 않고 그냥 시켜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뭐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뭐 그런 건 뭐 당연하고 그 규칙을 알고 그거 전용으로 개발됐던 AI를 이길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곧 뭐 그런 의미에서 미술도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주에 뭐 영화 뭐 보셨습니까? 제가 참 그 전에 이제 내일까지 근무하면 끝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뭐 인수인계도 하나도 못하고 짐도 하나도 못 빼고 그러고 여기로 지금 달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실정입니다. 그만두고 나서 인수인계 하면 되지. 그만두고 나서 걔들 저 비밀번호 바꿔버리면 내 짐은 어떻게 꺼내 와? 뭐가 그렇게 많아? 아니 뭐 살림 차렸어요? 아니 책이 많아요. 책이 많고. 책은 그냥 기증하고 오세요. 그건 안 되겠다. 그리고 막 그 올망졸망한 것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이템들 막 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또 그런 거를 골라서 사는 편이라 애착이 많이 가네요. 책은 이사하려면 너무 힘든데 무거워서. 정말 진짜 지난번에 무거워, 살던 집에서 제가 그 뜻하지 않게 쫓겨나면서 급하게 책을 옮기는데 책이 400권이었거든요. 거기 있는 게 진짜 그 기사님 짐 옮기러 오신 기사님 진짜 학을 떼시더라고요. 어떻게 왜 그 저기는 이용 안 합니까? 이북은. 이북이요? 이용하죠. 근데 왜 400권씩이나 그걸 하냐? 그거 외에 이북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배송하는 시간도 아까운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책을 나중에는 꽂아놓을 공간이라든가 이게 이사 한번 가면서 그때 학을 띈 거죠. 이거보다는 이제 새로 사는 책은 이북으로 사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북을 꽤나 구매하고 있는데 그건 또 눈에 잘 안 띄니까 폴더를 여러 가지 눈에 띄니까 내가 그만한 책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평소에 인지를 못하고 살아요. 폴더를 열어서 그걸 보더라도 보는 사람이 그냥 파일 만내로 정도로 받아들이지 이렇게 많은 장소를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만약에 벽 한 면이 LCD 화면이고 거기에 그 이북들이 쫙 꽂혀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북으로 100% 전향할 수 있습니다. 저기 빔 프로젝트를 사가지고 그걸로 쏴. 사실 그러려면은 거의 도서관 이미지 한 장 찍어가지고 거기다 띄워놓으면 되는 건데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이게 참 어디까지가 실제 욕망이고 그러니까요. 어디까지가 가짜 욕망인지 이것도 참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빨간 약을 먹은 건지 파란 약을 먹은 건지 지금 내가 여기서 약이 나를 먹은 건지. 그렇습니다. 한 주간 뭐 어떻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네, 특별한 일 정확하게 기억날 건 없네. 그리고 직장 생활이 다 그렇죠. 반복된 생활 속에서 영화 3편 극장에서 본 거 말씀드리자면 Between Land and Sea. Between Land and Sea. Between Land and Sea. 땅과 바다 사이? 그렇습니다. 그거랑 산책하는 침략자 일본 영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서치. 서치. 서치 얘기 좀 해볼까요? 아니. 서치는 다음 주 저 영화오독에서 할 적인데. 여기서 하고 거기서 하라고 하시죠. 뭐 어차피. 혹시 이 청취자 겹치는 청취자가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은 겹치는 거고. 아니 나는 그렇고 아말감의 구독자 수가 느는 날 꼭 영화오독이 같이 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뭐 그래요. 그냥 심증만 있는 상황이지만 뭐 같이 올라가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항상 영화오독은 오프닝 멘트에 아말감을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니까. 아직도 있어요? 네. 그 초반에 우리가 좀 견인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견인돼 가고 있어요. 지금 어려워 지금 저 약쟁이 나간 이후로. 아무튼 뭐 좀 서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치요. 이거 보면서 그 베리드 있잖아요. 옛날 라이언 레이놀즈 나오는 이거 견주어도 진짜 손색 없는 웰메이드 오락 영화다. 저는 베리드 너무 좋게 봤었어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베리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내고 그리고 그 사각의 공간 안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스퀘어죠. 모니터 바깥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친구가.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나가가지고 동생네 집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 모니터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감독의 그 그렇죠. 집요함이 느껴져서 그것도 하물며 CCTV 내에 있는 걸로 다루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그 두 영화가 되게 알게 모르게 흡사하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서치는 12세 관람가의 걸맞는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좀 조금 찝찝하고 그렇긴 했는데 결말은 베리드가 훨씬 낫죠. 네. 나는 구출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여기서 다 오프닝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최고의 다크 엔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베리드가. 네, 훌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라이언 레이놀즈를 좀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베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저기 하이틴 스타 정도일까 했는데 거기서 잘했어요. 얼굴만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각 공간 안에서 이 영화나 베리드나 둘 다 서치나 거기서 사회상이라든가 세태 같은 게 다 보여지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 감정을 주고받고 그리고 막 표면적으로 연기하는 거라든가 SNS를 통해서 이거랑 그 옛날 베리드에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전화하고 막 하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에 손익에 따라가지고 이런지 이런 것들까지 보면서 웰메이드다 이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서치에서는 이 그 존조. 존조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영화 뭐죠? 그 스타트랙 이렇게 뭐 1등 항해사인가요? 뭐 그런 그런 뭐 크루로 나왔을 때 진짜 존재감도 없고 그냥 좀 별로다. 뭣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 아버지 다급한 아버지 역할로 나왔는데 이거 너무 좀 잘 어울리고 멋도 있어 보이더라고. 멋도 연기도 잘하고 그 이마에 그 저 점 딱 정동남처럼 딱 점 매겨가지고 그거랑 우리가 그 모니터 그 랩탑에 달려있는 그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가까이 이렇게 다가갔었을 때 왜곡되면서 막 주름 같은 것들이 되게 명암이 막 두드러지잖아요. 이런 거가 또 감정을 확 배가시키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문인 것은 미국 애들, 헐리우드 애들 요런 서구인들 요런 애들이 보기에 한국인이란 이미지는 저런 건가?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 나오는 동양 배우들은 한국인 같지는 않거든요. 안 그래요? 저는 그 딸 있잖아요. 딸. 네. 딸이 예전에 우리 그 저기 친구 중에 그 외국인 커뮤니티 친구들 그 중에서 캐나다에서 온 교포 있었어요. 에리카네 옆집에 사는 위층에 사는 그 박경 그 교포 가수 같은 이미지에 교포 가수? 네, 하여튼 뭐 좀 교포 가수 같죠? 교포니까. 교포니까 교포 가수. 하여튼 그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 딸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살다 온 극동아시아 그 여성들 남자는 또 잘 모르겠어. 여성들의 그 화장법이라든지 체형도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 그런 게 좀 확실히 한국에서만 살던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여자 특히 그 어머니 배역 같은 분 보시면 대만 사람 같아요. 대만 분들이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잘 나가는 이제 서구 쪽으로 진출한 모델들 그런 비율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엄마 배우는 저기 닮지 않았어요? 그 예전 제 여자친구 의정부산. 네, 닮았네요. 그냥 지인들 모아서 한 편 찍죠. 맞습니다. 여기 딸 배우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벌써 처음에는 그래요? 딸이 좀 더 이쁜 배우를 좀 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벌써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 일단 속물근성을 베이스에 깔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 따님을 보고 있자면 꼭 그렇게 구출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항의가 크게 들어오게 다음 메인에 걸리겠는데 아니 어떤 식으로든 간에 리액션이라도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액션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상하게 한 날은 구독자가 줄어. 그래요? 그 리액션이지 뭐. 그래요? 저기 존조 동생 어때요? 존조 동생. 그 친구도 왜 그렇게 교포필도 아니야. 교포라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교포필이 아니라 그냥 아메리칸 에이지안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메리칸 에이지안이니까. 그러니까 타국 대한민국을 배제한 아무튼간에 간지는 나더라고요. 네, 그죠. 되게 간지나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쫄깃한 서스펜스가 있어요. 있어요. 동생이 과연 무슨 짓을 한 거냐. 네네. 그리고 했다면 그 짓의 나쁜 짓의 종류가 이런 거냐라고 이렇게 막 의심이 막 갈 때 진짜 스스로를 보여주죠.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그 동생의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아무튼 그때 쫄깃하고. 일단 근데 안 했다는 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클리어하게는. 저기 서스펜스나 이런 거
또 좀 전반적으로 고르게 잘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 것 같고 네. 또 더 저기는 좋았던 점은 그 유머러스함이 굉장히 곳곳에 되게 산재돼 있잖아요. 네네. 네, 재밌었어요, 굉장히. 아버지가 그 텍스트 보내면서 보낼까 말까 했다가 다시 네. 지워서 다른 문장으로 고치고 이러는 네. 거 보면 피식하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실종된 걸 모르고 씹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보내는데 아빠가 점점 걱정되다가 문자도 씹고 해서 막 점점 걱정되다가 친구들이랑 야영 갔구나라고 가짜뉴스를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그걸 알고 아유 그럼 야영 간 거였어 하면서 거기다가 그래 얼마나 재밌게 노나 보자 하면서 막 문자를 쓰는데 그 장면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웃깁니다. 존조 저 다시 보게 됐고 최근에 존조 나온 영화 하나 보셨잖아요. 네, 콜롬비아인가 콜럼버스인가. 네. 그때 그거 봤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모니터 안에서만 나오는 거냐고 그 영화 본 거냐고 했었을 때 제가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때 이걸 얘기했던 거죠. 근데 재밌었어요. 아주 네. 재밌고 괜찮았어요. 영화가 그 어떤 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서 그리고 저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다음 장면 그거 생각하면서 있다가 다음 장면을 놓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네. 한 가지 조금 복잡했던 거는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아내가는 과정은 그럴싸하긴 한데 정확하게는 딸이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전송받을 계정으로 엄마 이메일을 걸어놓은 거죠. 본인의 노트북으로 온 거 아니에요? 본인의 메일로? 근데 지금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랩탑을 놓고 갔잖아요. 근데 그 랩탑에서는 우리가 비밀번호 그 저장 사이트, 이거 뭐죠? 우리가 자주 쓰는 거? 크롬? 사용자 계정. 크롬을 열면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입력돼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이쪽 이메일로 보내줘라고 해서 그쪽 이메일 사이트로 들어갔더니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비밀번호가 걔한테서 보내왔던 비밀번호가 거기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엄마 걸로 들어가. 왜냐면 비밀번호는 치고 들어가는 걸로 봤거든요. 치고 들어가는 걸로 봐서 엄마 걸로 걸어놔서 엄마 비밀번호를 아빠가 알고 있었구나. 근데 자신 있게 친 건 아니고 혹시 이걸까? 탁 해보고 딱 눌렀더니 그 이메일 비밀번호가 이메일로 들어가게 된 건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구나. 여기 그리고 존조도 한국계죠. 그다음에 동생인 조셉 리 피터 역에도 조셉 리예요. 한국계 같아요. 두 분 다? 그리고 엄마 파멜라 역인데 이름이 사라 손이에요. 사라 손. 손 씨니까 뭐 중국 사람일 수도 있지만 중국 사람이면 손이라고 안 했겠죠. 뭐 중국 발음을 썼겠죠. 손에 해당하는. 여기 아니면 거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본이랑 이쪽은 무조건 아니라는 거네요. 중국도 아니죠. 왜냐하면 리 씨를 그냥 리라고 안 하잖아요. 리우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최 씨는 취 뭐 이렇게 하든가. 요거 너무 확정지면 나중에 밝혀지면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딸이 미셸 라 씨니까 라 씨 있잖아요. 한국 있죠. 그다음에 아역 딸은 알렉스 제인 고 씨. 그다음에 이제 중간 딸 중간 청소년기가 아니라 어린이 시절 딸은 메걸 리우예요. 또 얘는 그러니까 중국계인 것 같고. 고 씨도 일본에도 고 씨가 있죠. 고 씨인데 그걸 고라고 발음 안 하잖아요. 아니요, 나가이고 코 나가이고라고 우리도 근데 G-O 고로 써요. 고. 이거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튼 한국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거 저 정보 있으신 분 정보 주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그거를 되게 한국 사람들은 일부러 해서 넣나 봐요. 그리고 그 메뉴 나오는 거 뭡니까? 김치 건보. 김치 건보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건보라는 원래 음식이 있는데 미국 음식이? 거기에다가 그냥 퓨전식으로 김치를 넣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영화의 형식이 새롭잖아요. 신과 함께 최고 평점을 줬던 이용철 평론가께서는 별점을 엄청 박하게 주시면서 독립영화계에서는 벌써 이미 시도됐던 형식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물론 그렇죠.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모든 영화의 진행이 노트북 액정 바깥을 벗어나질 않잖아요. 사람이 그 사무실 앞에 앉아서만 계속 영화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통화하는 형식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는 걸 빌어서 영화를 계속 진행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도 다 노트북 화면 안에서 나오게끔 하잖아요. 그 아이디어 진짜 머리 되게 많이 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서 거부감이 느낄 정도로 저건 진짜 어거지다라는 장면은 없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놀라워요. 진짜 다 자연스럽게 화면 안으로 다 넣었어요. 하물며 살짝 아슬아슬했던 장면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씬은 구글 맵에서 그 아이콘이 이동하는 씬이잖아요. 구글 지도에 그 내비게이션 하는 거 그게 너무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에서.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네, 맞아요. 해외 네. 가면은 네. 저 렌트해서 운전하면 또 그렇게 네. 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미국에 가 있는 것 같고 막. 네, 진짜로. 그리고 그 동생이랑 격투가 벌어지는 그 씬에서도 그 고프로 같은 조그만 네. 카메라들을 원래 도처에 숨겨놓고. 숨겨놔가지고 사각형 앵글로 잡히면서 요쪽 앵글에 나와가지고 동생이 요리를 하는 듯 하면서 한짝 신경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의식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막 그러면서 저쪽 카메라 앵글에서는 아빠가 차에 들어가가지고 요런 것들이 맞아요. 네, 기발하고 그 당시에 있는 그 긴장감을 되게 점증시켜주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형식 자체도 새롭기도 하고 뭐 이용철 씨처럼 독립영화계를 꾸준히 주시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 독립영화 뭐에서 봤어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양반은 나중에 또 괜찮은 독립영화 나오면 그거 어차피 카메라로 찍은 건데 뭐 이런 소리 하실 것 같아요. 새로울 게 없다고. 어차피 극장에서 상영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신과 함께 3 개봉하면 또 별 만점. 그렇죠. 아무튼 이거 너무 추천할 만합니다, 이 영화.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그 영화 오독에서 업로드 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같이 들어주시고요.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영화예요. 상영 시간도 네. 1시간 40분 정도. 102분. 네, 그러네요. 네. 아우, 이 정도면 훌륭하죠. 한 최고예요. 40분 진짜 최고예요. 진짜. 아니 2시간짜리 영화 잘못 보면 날짜가 바뀌어 있어요. 진짜 그런 거 2번 보려면 진짜. 여름이 가기 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으네요. 지금 나온 것 중에. 오락 영화 중에 거의 최고라고 봐요. 그리고 지적인 오락 영화, 그리고 뭔가 똑같은 영화, 천편일률적인 영화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은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왜곡된 모정 같은 것도 잘 좀 대비시키면서 또 스릴러 외적인 그 좀 느낄 만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여담인데 그 수색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그 형광조끼를 입고 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당연히 나와서 수색하고 경찰들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 막 나와서 수색을 하는데. 그거 알아요? 미국인지 서양의 어떤 남자 둘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 형광조끼를 입으면. 알 것 같습니다.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네네네. 아무데나 그 관계자로 오인받아서 아무데나 무상으로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험을 해봤대요. 극장 공짜로 들어가서 보기. 됐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놀이동산 공짜로 들어가는 거 됐고, 동물원 뭐 되고, 결국엔 뭐, 종국에는 어디까지 갔더라?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축구장인가 무슨, 이런 스테디움 어디 안에 들어갔었던 걸로 알았어요. 저기요. 콜드플레이인가? 하여튼 어떤 락밴드 공연에 들어가서, 그것도 맨 앞에 자리는 저기 사람들이 스탠딩으로 서서 보잖아요. 무대 앞에. 그리고 그 앞에는 철창 좀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심지어 그 바리케이트 앞에 들어가서 봐요. 경호원들 뒤에서. 경호원들보다 더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웃겨요. 뭐, 조끼 뭐, 얼마씩 합니까? 한 5,000원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 맡겨가지고 스태프라고 새기기만 하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이건 뭐, 이거 말라서 하는 얘기인데, 작은 팁인데, 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 극장을 갈 때. 이거 뭐 완전 인간 넷플릭스네요. 그거 입고 있으면 아무거나 그냥. 아니, 이거 극장 갈 때. 그냥 가서. 표를 사지 마세요. 안 사고 사람들이 입장하잖아요. 영화 시작되면 입장할 때 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요즘 CGV는 복도에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어디 저 상영관을 딱 모아놓고 그 앞에서 몇 번 상영관을 들어가든 표를 검사하고 자기가 알아서 저 1번이든 2번이든 상영관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되어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죠. 오픈되어 있는 복도에서 문이 쭉쭉쭉쭉 달려있어서 CGV는 그냥 길거리에 상점 문 열고 들어가듯이 상영관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 1관, 2관, 3관, 4관 이런 관 앞에 표검사 검표원이 다 서 있는데 영화가 시작하면 검표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들어가요. 영화 시작하고 10분까지는 광고를 하니까 계속 검표를 합니다.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딱 상영 시간 맞춰서 들어간 사람들. 영화가 시작하고도 5분, 10분 정도까지는 검표원이 서 있어요. 그러다가 5분에서 10분이 영화가 시작하고 지나면 상영 시간에서 5분, 10분이 아니라 영화가 실제 시작하고 5분, 10분이 지나면 검표원이 자리를 뜹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까지 뭐 그럴 수 필요도 없어 없고 그리고 굳이 영화를 앞에 5분, 10분이 중요한데 이거를 뭐 놓쳐가면서까지 돈 안 내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있냐.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그런 사람을 잡아내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얘를 다른 일을 시키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과가 10개 있는데 몰래 어느 놈이 하나 훔쳐가면 사과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영화는 그냥 생각되고 있고 눈이 10개가 더 들어가든 20개가 더 들어가든 어쨌든 영화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 사용 시간 5분, 10분이 지나고 검표원이 없어진 다음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를 다 보신 다음에 늦게 나와.
그 초반 5분 어떡하죠, 그거? 앞에 다음 상영 5분 보고 나오는 거지, 다음에. 적절한 팁이었나는 모르겠네요. 아니, 옛날에 진짜로 저희 어렸을 때 영화 회차라든가 자석제 아니었을 때는 몇 번씩 봤어요. 네, 여러분 저도 한 3번씩 본 적도 있고 그래요. 저 성룡 영화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가 뭐죠? 낙원상가 말고 세운상가 극장에서 성룡 영화 프로젝트 A를 보고 배꼽 빠졌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 배꼽을 제가 그 어딘가에서 한번 주운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배꼽 많이 흘려져 있었어요. 그때 성룡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영화 뭐 보셨나요? 산책하는 침략자라고요. 일본 영화인데 일부 영화 팬들한테는 그 막 거장으로 추앙받는 일본 감독 구로사와 기요시 도플갱어 만들고 이랬던 양반인데 그거 봤는데 제가 크게 이번에 그 평단과 저와의 이견이 많이 있구나. 그게 간극이 꽤나 넓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사고로라든가 영화 상영관에 5분 늦게 가서 공짜로 보는 한 있더라도 거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지. 잘못 들어가면 자기 시간 2시간을 버리는 거니까. 이거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문가 평점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박형식 씨 같은 경우에 2.5점 줬고. 네네, 그래요? 이용철 씨 3.5 줬네요. 네. 5점 만점이죠. 네. 이용철 씨 신과 함께와 요거에 높은 점수 주셨어요. 이건 카메라로 안 찍었나 보죠.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남편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 마침내 침략이 시작된다. 다 이제 영화의 그 메인 내용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첩자를 지구로 보내서 세계의 개체를 보내서 얘들이 지구인이 갖고 있는 뭐 단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개념을 수집을 해요. 그걸 남의 머리에서 뺏어와요. 만약에 뭐 의협심, 뭐 아니면 자신감, 아니면 부모, 함께, 우리, 나, 소유 막 이런 것들의 개념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구에 와서 그거를 수집을 하는데 그걸 남의 머리에서 빼내와요. 그리고 그게 빼내가면 그 사람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막 일 같은 걸 빼내오면 이제 이게 일이구나라는 거를 외계인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단어 의미를 개념을 뺏긴 애는 직장에서 깽판을 치고 놀아요. 근데 이게 자칫 되게 유치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흐름이 뭐 우리는 침공한다, 개념을 뺏어간다. 그리고 개념을 뺏긴 사람이 연기하는데 그 민망함과 살짝 어색함 이게 자칫하면 유치해질 수 있는데 영화 내내 계속 자칫해요. 그래가지고 민망하고 유치해서 죽겠어요. 그 영화는 원래 그런 거고 그 감독은 원래 그런 감독이니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5분 늦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배우로는 제가 좋아하는 나오죠. 나가사와 마사미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은 이젠 질렸다라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떼고 싶을 때? 네네. 그렇군요. 일본 여행을 가면은 진짜 온갖 광고판에 이 마사미가 그냥 다 있어요. 화장품, 그 일본의 그 뭐죠? 그 우리나라의 메일 유업 같은 그 음료수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 메이지인가 뭐 그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딸기 우유 들고 웃고 있는 사진 하면 그냥 여기저기 막 돈키호테 가면 또 돈키호테 막 다 붙어 있고. 진짜 마사미 천지예요, 천지. 대세는 대세인가 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뭐 또 별로네, 악감정, 손살에 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분을 보시고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나 보지? 네, 그럼요. 잘 모르겠어. 저기 시중에 그 유행이 뭔지를. 그래서 그렇고 뭐 또 있습니까? 시간이 벌써 45분 같네. 뭐 비트윈 랜드 앤 시라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인데 그냥 서퍼들 관련된 거예요. 이건 한번 그러니까 뭐 올 여름 마지막 바캉스를 한번 즐기고 싶다 하면은 한번 가서 그 아름다운 풍광이랑 이런 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핑 성지가 이제 뭐 제일 좋은 데는 제주도겠지만 양양 요즘 많이 몰리죠. 양양으로 많이 몰리죠. 제 친구가 양양에다 지금 펜션을 하나 올해 냈거든요. 무더위와 폭우 때문에 안 된대요. 숙박객을 아직 한 명도 올해 그래요? 개시를 못했다. 양양 많이 이 영화 비트윈 랜드 앤 시 보시고 양양을 많이 좀 놀러가 주세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노니까 가면 되겠네. 네, 가도록 하죠. So is everything all right? 오늘의 영화는 황금 종려상을 이번에 수상한 더 스퀘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이름도 어려워.
스웨덴 영화인데요. 네. 우리가 또 이 북유럽과는 또 이렇게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선정해봤는데 오늘의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주시죠. 개인 정보래. 개인 정보는 왜요? 기본 정보 은행 털기. 주십시오. 네. 1997년 영화고요. 왜 울어? 뭘 이렇게 웃음이 겹쳐가지고 나오는 사례 들릴 뻔했어요. 네, 프랑스, 스웨덴, 독일, 덴마크 4개국 합작 영화라고 합니다. 독일도? 네. 프랑스는 왜 낀 거야? 그 얘들은 영화 만들면 항상 껴야죠. 그러니까 미국 영화 아니면 무조건 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 그 영화 자본이 작아서 아마 항상 이렇게 합작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드라마로 장르는 분류되어 있고요. 상영 시간은 151분,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개봉일은 국내 개봉일은 8월 2일 올해. 그리고 누적 관객은 항상 시내 20일 집계 15,577명.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2017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자 킬링 디어 꺾고. 네. 그리고 감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벤 위스틀룬드라고 맥주 이름 같은 양반인데요. 이 양반 룬두 들어가면 돌프 룬두그렌이지. 그러면 러시아 사람이 아닌가? 러시아 사람 역할로 계속 나와서. 네, 진짜 러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유니버셜 솔저. 네. 포스 마주어 옛날에 그 영화 만드신 양반이고요. 포스 마주어? 난 처음 들어보는데. 포스 마주어가 무슨 영화냐면 스위스인가 어디로 가족이 휴가를 떠나요. 스키를 타러. 네. 근데 갑자기 눈사태가 납니다. 네. 근데 눈사태를 피해서 아빠만 쫄랑 도망쳐 숨어요. 가족들, 그러니까 와이프랑 애들을 남겨두고. 네. 그랬다가 눈사태가 처음에 갖고 있는 훅가시만큼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모두가 무사하게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 와이프가 남편을 보는 시각이 변해서 계속 갈등이 생기죠. 숙소에 머무는 내내. 그게 주된 내용인데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화랑 비슷하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위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람의 위선에 대해서.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네. 내 여자친구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다. 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한 1년 이해가 되면서도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헤어질 수는 없고 그냥 섭섭함을 그냥 가진 채로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관계가 유지가 되겠냐? 그 핑계로 헤어져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가지고 사건은 별거 아닌 걸로 끝났는데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내가 그 모험 답안을 알고 있어요. 일전에 한번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여자친구도 있고 지인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는데 저 혼자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랜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원하기로는 저 포로 수용소에서 도망간 한 사람이 복귀하기 전까지 하루에 한 명씩 죽여 나간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빨리 돌아가야지 나머지 포로를 살 텐데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주변 지인들이랑 그 사람들한테 야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잘했다. 잘 도망갔다. 너 살아가지고 자기는 죽는데 그쯤에 주인공 중에 조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정답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네. 말이라도 그렇게 해라. 네. 그렇죠. 아니 머리에 눈 좀 뿌리든가. 네. 그래서 그 다음은요? 네, 그리고 포스마죠. 이 감독, 이 맥주 감독 이 양반은 스웨덴 출신이고요. 그래픽 디자인 전공자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화로 전향했다는데 그 영화 면면을 보면은 그 미장센이라든가 이런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고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직접 제작한 예술 프로젝트 더 스퀘어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요거를 살을 붙여가지고 영화로 발전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면 실제 설치 미술 더 스퀘어가 실제로 있는 작품이란 얘기네요. 미술 작품이란. 저쪽 어디 쪽인지 모르겠는데 스웨덴 한 곳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처음에 그 전시 준비하는 장면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왜 사구석 잘라서 만드는 거 장면. 그거죠. 그건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딸 둘한테 전시를 지금 기획 단계에서 살짝 보여줄 때 나는 사랑을 믿는가 안 믿는가라는 스위치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거랑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눌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럼 이 사각형 안에 너의 핸드폰을 놔두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전시에서 거의 그대로 있었다고. 그 장면을 보고 야 저게 진짜 저런
현대미술이 있는 건가 네. 아니면 없다면은 저런 거를 영화의 소재로 쓰기 위해서 네. 그냥 만들어낸 거라면 그 자체로도 되게 예술적이다라는 네,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아 실제로 있는 거군요. 네네네. 하여튼 감독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 표절이죠? 아이,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줘야지. 네, 그겁니다. 핫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그래서 핫소스는 아무데나 다 발라 먹을 수 네. 있으니까요. 네. 네, 뭐 요 정도입니다. 딱히 뭐 정보가 그렇죠? 크게 아는 없어요. 배우도 전혀 없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만한 거라고는 뭐 테슬라밖에 안 나오죠. 네. 네. 테슬라도 긁히는구나. 아, 그리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북유럽 선진국 그 복지 강국 스웨덴도 네. 그렇게 노숙자가 많으며 네. 슬럼가가 있어서 차를 세워두고 떠나기가 불안한 지역이 있구나라는 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 차를 지켜야지 뭐 이렇게 네. 한 사람 남아서 차를 지켜야지 할 때 아니 이게 무슨 뭐 스페이스 오페라에서 무슨 어디 혹성에 내린 다음에 한 명이 조종사가 남아서 지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네네. 저런 말을 하지 했는데 네. 그런 여기가 그 정도로 무서운 슬럼가구나. 근데 그거를 비주얼적으로는 안 보여줘. 네네. 그죠? 네. 의도적으로 그걸 감춘 걸까요? 그 비주얼적인 거를? 글쎄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극장에서는 안 보셨잖아요. 네. 그죠? 네네. 예. 극장에서 상영 중일 때 저한테 추천해줘서 제가 보려고 할 때는 이미 파일이 엔스토어에서 10,000원 주고 다운받았어요. 어제자로 구글 무비에서는 7,5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려면 구글 무비에서 보시고 네. 저도- 다운로드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는 버전. 저도 이제 엔스토어는 떠나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 일단은 나오는 전시나 기획도 재밌고 그리고 완벽한 척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아이러니와 부조리에서 피식하는 웃음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재밌게 봤어요. 네. 괜찮고 우리가 되게 급하게 만들었던 뭐 문지방 지수인가요? 문턱 지수인가? 뭐 이거 낮은 게 낮은 걸로. 네, 네, 네. 문턱이 낮은 게 낮은 걸로. 점수가 낮으면 문턱이 낮아서 사람들이 쉬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교정됐죠. 제가 똥 싸다 뭐 그게 직관적이라더니 그 만두가. 아니 저도 똥 싸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그러면 운턱 지수가 되게 높네? 낮은가? 아니 높은가 낮은가?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갑자기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 문턱 지수는 어때요? 아니, 문턱 지수 요거 높습니다. 그쵸.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말 지수는? 아말 지수는 좀 높게 줘야죠. 그리고 저희가 아말 지수만 가지고는 좀 더 섬세하게 대중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빵빵 터지는데. 네. 그래서 왜냐면 직장 그만두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그래서 만든 게 이 문턱 지수잖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무시해 보려고. 그래서 문턱 지수는 놓고 아말 지수도 같이 높으면은 요게 무시하기 좋은 거죠. 그쵸. 예, 요거 이렇게 싼 아니지, 좀 아말 지수가 낮아야지. 문턱 지수가 높고 아말 지수가 낮다. 왜냐면 이건 난 재밌게 봤는데 오케이,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뭐 40점이다. 요거 똥 싸면서 교정하지 마요 문자로. 아무튼 그래서 요 영화는 문턱 지수는 좀 높고 헐리우드 영화가 아닌 게 일단 가장 크고 그리고 아말 지수는 높습니다.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보면 좋아할까요? 재밌다 할까요? 이거 아말 지수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럼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기 딱 좋은 영화예요. 저도 극장에서 보고 어제 이제 이걸 하려고 다시 한번 이제 구글 무비에서 다운받아서 봤는데 같이 그 친구랑 봤는데 그 영화 끝난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이네요?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데 또 이 감독의 의도를 또 쉽게 눈치채기도 쉽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제 느낌인데 여기 그 주인공이나 여기서 등장하는 그 지식인들 그리고 뭐 예술 애호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언뜻 몸에서 묻어나는 그런 위선이나 이런 편견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위선이나 편견으로 생각이 안 돼요. 이게 내가 보면서도 저게 뭐? 저 정도면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그냥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뭐지? 되게 멋있는 사람들 그냥 보여주는 영화인가? 굳이 왜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조금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는 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런 사람이야라는 그 기대감이 낙폭이 커야지. 그쵸. 영화적인 카타르시스도 있고 아유 저러네. 그리고 저놈이 나중에 벌을 받아도 내가 후련하거든요. 근데 스웨덴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면의 나쁜 정도 지점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좁은 거죠. 네. 맞아요. 영화상에서 묘사하는 거 보면은 이 남자가 악행을 종종 저지르는 이런 것들 보면은 노숙자한테 무슨 샌드위치를 사주면서 노숙자가 빼달라고 하는 양파는 빼지 않고 준다든가. 네가 직접 빼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자기 테슬라 차가 그 상처가 나서 차고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그 상처난 거를 카메라로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직장 동료였던 한 명이 여자분이 개를 끌고서 그 퇴근하려고 퇴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개가 뭐 짖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남자가 또 뭔가 험한 말을 혼잣말로 해요. 아 이런 거 바보 같은 놈들 뭐 이런 것처럼 대표 직장에 왜 개를 끌고 와라는 그러니까 직장에 아이를 끌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끌고 데리고 오는 양반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직장이 되게 선진화되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직장인데 얘는 아직까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면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이 나쁜 놈이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공감할 길이 없어요. 네. 그것도 그래서 그 여자를 뭐 해코지 한다거나 몰래 뭐 가서 뭐 볼펜을 숨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여자랑 마주치기를 싫어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차장에서 안 마주치려고 그냥 차 밑에 이렇게 숨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뭘 잘못했다는 거지? 라고 생각, 아니, 그런 생각조차 안 들지. 그런 걸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선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더라고요. 가려워야지 모기가 문 줄 아는데, 이게 가렵지가 않아요. 모기가 계속 가렵지 않게 피를 빼가니까 내가 빈혈이 있어서 쓰러지더라도, 전혀 인지하지 못할 그런 면면이 있어요. 특히, 하나 정도 조금 불편한 지점이라면, 그 처음에 이제 크리스티안 이 수석 큐레이터가 와가지고 다음 전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주방장 셰프가 올라와서 다음 음식은 뭐 담으라라고 얘기할 때 이미 사람들이 우르르르 그 얘기를 잘 안 듣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그 씬 정도 그 정도가 불편할까? 그 정도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급하게 가는구나. 아유 좀 얘기 좀 듣고 가지 정도지. 그걸 이 사람들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오진 않을 하여튼 되게 살살 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친구 결혼식은 관심 없고 바로 부패로 행했잖아요. 그랬던 우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도 뭔가 크게 악행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는 저기 평상시 시험 점수 50점 맞던 애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뭐 20점도 맞고 막 그러는 건데 맨날 한 98점 맞던 애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95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 50점 맞던 입장에서는 야 98점하고 95점하고 뭐 떨어졌다는데 뭐가 떨어진 거야 느낌이 안 나오는. 근데 그런 애들은 또 투시네요. 그러니까. 네 2등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랄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제대로 받아들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게 봤고요.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평이나 이런 걸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이런 걸 말했던 거구나. 근데 잘 와닿진 않는다. 요번에 다시 그거 보니까는 그 처음에 놓치고 갔던 장면들이 다시 보이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말지수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2번 보신다면은 이 방송을 듣고 2번 보신다면 아말지수 80 드립니다. 80 가고 문턱지수는 문턱지수는 높죠. 또 문턱지수는 문턱지수도 80 갑니다. 이 상영관을 찾으려고 그것도 문턱이야. 찾으려고 클릭하기까지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냥 집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극장 가서 안 보셔도 될 뭐 영화니까. 어떤 비주얼이나 사운드로 승부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뭐 줄거리를 요약하면은 이 주인공 크리스티앙이 스웨덴의 어떤 국립 미술관의 관장입니다. 관장. 수석 큐레이터 뭐 이런 거죠. 고위층이고 거의 공인이에요. 공인. 스스로도 말하다시피 공인이고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잘생겼어요. 그잖아요. 거의 조영남급이죠. 생긴 걸로는 공유인데 공유인데 화투를 잘 그려. 이런 거죠. 아니 뭐 자기가 직접 그리는 거 아니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출근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해요. 그래서 지갑과 커플링크스랑 또 핸드폰, 아이폰이죠. 아이폰 소매치기를 당하는데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아이폰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아파트에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낸 다음에 거기를 가서 협박 편지를 써서 다 우체통에 넣습니다. 네가 가져갔다는 거 알고 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 역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갖다 놓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겠다. 이걸 이렇게 써서 갖다 내는데 그 갖다 낼 때도
걱정을 하잖아요. 아우 이런 편지는 너무 폭력적이다라면서. 과정도 웃기죠 거기까지 예, 가서. 그 직원 흑인 직원 남자 직원이 있는데 아우 그런 놈들은 편지 써서 이거 넣어가지고 협박을 해서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막 하니까는 아우 그런 건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처음엔 거부해요. 네. 예, 그래서 갖다 놨더니 다음날 진짜 세븐일레븐에 온 거예요. 그게 지갑에 돈도 그대로 다 들어있고 네. 핸드폰도 그대로 왔어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다 해피하게 풀려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부터 웬 꼬마애가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꼬마애가 사과해라. 네. 나한테 사과해라. 해서 안 그러면 아나무인이에요. 안 그러면 네. 찾아가서 깽판 네. 놓겠다. 막 계속 찾아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편지를 모든 집에 다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 부모가 그 편지를 보고 얘가 뭘 훔쳤다고 생각을 하고선 네. 애한테 벌을 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니까 너 빨리 와서 사과해라라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영화 끝날 때까지. 박물관장 크리스티앙이 뭔가를 느끼고 소년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태어난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골조입니다. 네. 요 그 스토리에 네. 그 수없이 많은 그 레이어들이 또 이제 겹쳐져 있어가지고 몇 가지가 네. 보면은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나를 기획해서 네. 그 전시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네. 그리고 그 전시회를 또 홍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자라고 해서 네. 요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또 크리스티앙이 직업을 잃는 과정 요런 네. 것들이랑 네. 또 그 미국인 기자. 여성 네. 기자랑 살짝 그 Something. 원나잇 스탠드를 또 관련된 얽힌 요런 것들이 몇 개가 네. 짝짝 맞아 돌아가면서 네.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좀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처음에 그 미술관 앞에 광장이 있는데 네. 광장에 네. 그 옛날 뭐 이제 동상 네, 뭐 네. 어떤 장군이겠죠. 네, 장군을 해놓은 그 말 위에 올라타 있는 나폴레옹 같이 네네. 말 위에 올라타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 네. 그 새로운 프로젝트인 네. 더 스퀘어를 설치하려고 하죠. 네.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닥에 4m 직사각형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다가 저 글씨를 하나 써놓잖아요. 뭐 이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뭐 이런 걸 써놓은 그게 다예요. 그 네. 설치 비술에. 그러면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동상을 철거하는데 네.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그 동상 그 장군의 목에다 밧줄을 네, 매서 들어가지고 철거하잖아요. 그러다가 목 댕강 나가잖아. 그 장면에서 이 고전적 예술의 어떤 사형 선고를 교수형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 미대나 새롭게 예술을 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이런 고전적인 예술을 전혀 안 한다면서요. 네. 뭐 회화를 한다거나 네, 네. 이런 걸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들은 일례로는 그 미대 복도에 네.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포스트잇을 써서 붙여놓고 왔대요. 이거 쓰레기냐 아니냐? 이거 작품이냐 아니냐? 나 치워도 되냐 안 치워도 되냐? 그 아주머니가 네. 이 감각이 그렇죠, 있으시네. 그렇죠. 네. 아. 그 옛날에 우리 학교 그 수의하시던 그 분도 네. 그 대령 출신인가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밤 11시만 되면 남학생들 다 나가라고. 네.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거기에 있는 그 동상이 네. 그 스웨덴 국부이고 막 그 스웨덴을 지금 강국으로 만들었던 구스타프 2세 아돌프라는 그 동상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동상에다가 네. 딱 진짜로 그 동상 찾아보시면 그 동상에다가 나폴레옹 모자만 씌워놨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뭔가 국부 중요한 거 되게 국부의 동상 씌워가지고 뭐가지까지 뼈 씌우면서 거기다가 기껏 설치한 게 그거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사고석 깔려있는 광장에다가 스퀘어 내면의 틀을 설치하고 요게 작품이다라고 한 다음에 이 작품이 나중에 또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대 미술에 대해서 살짝 비꼼도 있는 것 같고 비꼼이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청소부가 청소하다가 네. 그 젤을 이렇게 쌓아놓은 설치 미술이 있는데 그걸 청소기로 밀어버려가지고 사단이 나는데 그런 장면에서도 관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밑에 이제 직원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연락을 하겠다 하니까는 관장이 그러지 말고 5분 후에 밑에 내려가서 만나서 다시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있지? 다시 만들자 이거야. 그냥 쟤를 그냥 쌓아놓기만 한 거니까 네네. 누가 쌓든 그 모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앞에서는 뭐 예술을 엄청 잘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하더니 뒤에서 또 그런 식으로 그 미술품이 훼손됐을 때 대응하려고 그래요. 네. 하물며 뭐 잿더미라고 말씀하신 그 작품이 있는 그 전시관은 관객이 들어오다 나가요. 보면 관객이 2번 들어오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들어오다가 고개만 삐죽 들고서 딴 데 나가버려요. 그 집에 있었나? 네. 한 명은 들어와서 어떤 젊은이가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알잖아요. 두 명 그렇게. 네네. 그리고 거기서 미술 작품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게 그 스퀘어 그 광장에 있는 포장재 바닥재 띄어가지고 나온 그 작품이랑 그 재 쌓이는 그 작품이랑 그리고 또 그 미국 여자 기자들이랑 실갱이 할 때 있는 의자. 그 뒤에 있는 작품 그냥 의자를 쌓아놨어요. 그런 작품들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크린으로 등장하는 아, 그 침팬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어떤 사람 그 모습. 그 양반 압도적이죠. 이게 또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현대미술이다 보니까 네네. 현대미술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이미 뛰어넘어갔잖아요.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양 있고 양식 있는 양반들이 포장을 해줘가지고 평론가들이라든가 이렇게 포장을 해줘가지고 뒤에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바로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각형 스퀘어를 뜯어가지고 그 전시관 안에다가 진열만 하면 작품이 되는 것처럼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 거를 가지고 소재로 해가지고 곳곳에 배치해서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좀 뭔 소리를 하나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이게 무슨 상징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기 시작하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집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저희가 진행하는 이 프로를 외부에서 보고 계시는 영화평론가들을 보면 저놈들 또 명작 만들기 하고 있네 라는 게 이 영화 내부에서 펼쳐져요. 이 영화 내부에서 애들이 명작을 막 만들어요. 막 가장 그 장면을 잘 보여준 게 오프닝 씬. 네네. 오프닝이 아무런 화면은 안 나오고 그냥 자막 출연진 자막만 이렇게 나오는 장면에서 클럽 음악 소리가 뚱뚱 이렇게 나잖아요. 그다음에 화면이 딱 들어왔는데 박물 관장이 소파에서 옷 다 입은 채로 숙취에 고생하고 있죠. 숙취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장면. 그러니까 어제 밤새 놀고 온 거죠, 어디서. 그래서 지금 빨리 시간 됐다고 그 비서가 와서 깨우잖아요. 인터뷰 자리에 나가서 기자랑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인터뷰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해요. 이 관장이 과거에 했던 어떤 말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읽고 이게 근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관장이 그 여자가 인용한 자기 말을 듣고선도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 아까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저 출력해온 거 난 줘봐라. 네가 읽은 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뭔 말을 하는 건지 자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이랍시고 이상한 횡설수설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클리어하게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기자님 너의 그 가방을 여기다가 놓는다고 해서 이게 작품이 되겠느냐? 작품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설명을 다 못해 자기도.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이해하시겠죠? 하니까 기자도 예.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현대미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조롱하고 있다. 게 거기 또 그러고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정말로 현대미술 산업화된 현대미술 산업화됐다고 할 수가 있나요? 예술과 산업이라는 게 붙어집니까? 아니 붙이면 뭐 이렇게 산업화된 예술을 붙어서 예술 산업에 붙어서 그걸 해설하면서 먹고 사는 이 사람들도 실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른다. 라는 걸 이렇게 좀 해학적으로 보여준 장면 같기도 하고요. 그게 후반부에 가면 그 원숭이 역할 하시는 분이 그 파티 연회장에서 원숭이 퍼포먼스를 하죠. 흉내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나중에 점점 이게 도를 원숭이 넘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유인원. 에이프입니다. 에이프 유인원이죠. 꼬리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 꼬리 없잖아요. 꼬리 있는 유인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긴팔 원숭이 기번이라고. 그걸 제외하고 아무튼간에 이분이 유인원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게 점점 과격해 가면서 누가 말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라는 거기서 모두 다 양식 있고 교양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퍼포먼스고 예술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다가 왜냐하면 또 시작하기 전에 나레이션으로 알려주죠. 지금의 펼쳐질 퍼포먼스는 꽤 과격하고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달합니다. 그 여자를 제가 살짝 희롱하는 것처럼 연출이 될 때 희롱이 아니라 거의 머리채를 갖고 땅바닥에 내팽개 쳤으니까 그리고 위에 올라타서 마치 강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암컷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아무튼 그 임계점까지 오기 전에 불편한 지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자기는 교양 있고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이게 저지를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침팬치 퍼포먼스를 하는 저 예술가를 그 연회장인데 막 난동을 치면서 다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막 병 잔 깨고 막. 처음에는 웃으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다 이렇게 눈 내리깔고 있어. 도망칠까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저 예술가를 저지하게 되면 예술을 이해 못하는
좀 바보 같은 사람, 교양 없는 놈이 되는 거죠. 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아마. 그 장면도 진짜 재밌었어. 엄청나고 그 양반이 랜디 서킷 뭐죠? 네, 그 양반이랑 더불어서 요즘에 거의 양대 상대래요? 예, 잘 나가는 그 모션 픽처의 거의 1인자, 2인자 뭐 아무튼 그 정도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람이 한 덕콩 뭐 킹항스 아일랜드 뭐 여기 킹콩 역할이랑 뭐 한 세 군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거 계기로 혹성 탈출 나머지 시리즈에 아마 꿰차지 않으실까. 이 사람이 혹성 탈출에서 로켓 로켓 역할 했다고 했대요. 같이 나오셨구나. 근데 진짜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 처음에 스크린으로만 등장하고 있을 때도 그 얼굴 자체가 침팬치야 그냥 표정이. 너무 잘하시네. 그러니까 그 씬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에서는 건질 건 다 건진 것 같습니다. 종려상 드려야죠. 뭐. 네네. 거기서도 그리고 이 영화에서 계속 시종일관 그 데뷔시키는 게 뭐냐면 기자와 인터뷰 그 오프닝이 끝난 다음에 날이 바뀌어서 다음날 아침 이 관장이 출근하는 씬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지하철역 입구에서 막 계단 올라와서 나오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노숙자가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길에 몸을 웅크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모금 행사를 하는 운동가가 생명을 살립시다라고 이렇게 팻말 들고 사람들한테 생명을 살리시겠어요? 라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게. 그 활동가도 그래. 그 옆에 지금 노숙자가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나 부터 가서 살려주든가 생명을 살립시다 이렇게 팻말 들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묘한 이질감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대비시켜요. 노숙자가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영화 곳곳에 진짜로 흩뿌려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 미술관에 있는 오브젝트처럼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주인공 크리스티앙 그 수석 큐레이터 크리스티앙이 관장이라고 하죠. 그냥 관장님, 김 관장님, 관장님이 화장실에서 연습을 하는 데 있는데 그 장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연설을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하다가 메모를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후리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연설 행태를 이렇게 바꿨구나 그러는데 그 애드립마저 그대로 복제해내잖아요. 다음번에 할 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떤 그 사람들 그 위선이라든가 속내 겉과 속의 다른 모습? 그 앞에 나가서 이런 딱딱한 연설문은 됐고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식의 연출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전시를 설명하는 자리에 나가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녹음을 똑같이 연습을 했어. 그 이전에. 그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 애들이 묻는 것까지. 거기서 이제 또 하나 그 장면 있잖아요. 틱장애. 틱장애 장면. 거기서 그 굉장히 세계적인 그 현대 미술가를 초청해서 박물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쫙 앉아서 그 숨죽여서 그 얘기를 듣고 있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어쨌든 그런데 관객 중에 한 명이 틱장애가 있어서 막 욕을 해요.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동요하죠. 그리고 인터뷰가 좀 진행이 좀 안 되고 그러다가 너무 심해져서 인터뷰가 자꾸 중단이 되니까 어떤 관객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항의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인이 우리 남편이 틱장애를 앓고 있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두세 명이 항의하니까 맨 앞줄에 앉은 노신사가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신적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저 사람도 이 강연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공간인데 저런 일로 이 사람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죠. 그걸 들으면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은 관람객들이 다 수긍해. 그거에. 그 장면에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도 사실은 비꼬려고 만든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크리스티앙이 그렇게 아량이 넓은 이 지성인들인데 거린한테 치킨 치아바타를 사주면서 양파는 좀 뺏어달라고 했는데 양파 네가 뺏어 먹어라 던져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런 미술관에서는 아주 손쉽게 베풀 수 있는 아량인데 거리로 나가면 그런 아량이 베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장면을 데뷔용으로 쓰긴 쓴 건데 하여튼 그 장면 자체로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근데 저도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뭐 내보내야 될지 내보내줘 나 같으면 내보내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저기 영화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 내보내자고 하자 말자고 할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긴장이 또 치닫으면서 그리고 이 양반이 입에 담는 용어들의 험악함이 점점 더 점층이 돼요. 나중에 막 보지 자국이라고 영화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국이라고
예. 그리고 막 그 되게 보지 자국이 뭐예요? 똑바로 얘기해야지. 보지 자국. 네, 그렇게 나옵니다. 땡 하면서. 네네. 그렇게 나오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오랑우탄 유인원 연출하는 그 퍼포먼스 씬 같이 그 오랑우탄 아닙니다. 침팬치입니다. 침팬치 같이 이게 임계점이 어딘가 점점 자극이 점층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긴장하게 되고 아무튼 멋있고 저 같았으면은 그냥 주석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뭐 그래서 나서서 내보내자라고는 안 하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 않겠지만은 저는 속으로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해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 하면서 나는 저거는 이제 경비나 이런 사람들이 모시고 나가게 해서 저 관람을 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장면에서는. 그 전에 크리스티앙이 그 다음번에 있을 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화가 한 번 오잖아요. 관객 중에 한 분한테. 아주 거기서도 너그럽게. 네. 거기서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재기발랄하면서 교활하면서 양면적인 사람인지 거기서 보여주는. 왜냐면 애드립을 치는 그 씬이에요. 이제 여기서 연설문을 접고 이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라고 넘어갈 마침 그 씬에 관객의 전화가 막 울린 거죠. 거기서 농담 한번 살짝 넣어주면서 바로 태세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순발력이 네, 있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여튼 그 틱장의 그 장면에서 제가 극장을 잘 이제 사람 많은데 안 가는 주말은 거의 안 가거든요. 가더라도 한밤중에 가거나 아주 아침에 가거나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가면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막 핸드폰 막 열었다 막 하는 사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저도 막 끌어올라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줌 마려운데 어떡하겠어. 일어나서 나가야지. 그래서 좀 너그럽게 봐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몹시 불편하고 정말 근데 그렇게 소음을 내는 사람 제가 보면 아이를 대동하고 온 엄마인데 애한테 영화 장면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내 귀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걸 어떡해. 그때 정말 목젖까지 좀 조용 좀 해달라는 얘기가 목젖까지 나오는데 삼켰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런 점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저를 돌아보게 하기도 한 그런 장면이어서 저는 이 영화 전체에서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네요. 하나 뭐 꼽아 보시겠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 저는 사실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기보다는 살짝 재밌고 기억에 남는 씬인데 그 홍보업체 직원들 2명이 와가지고 그 머리 긴 직원 도토상하고 비슷하던데? 네, 비슷하죠. 비슷하고 저 한참 말랐을 때랑 비슷해요. 그리고 애들 얼굴이 뭔가 진지한 애들인데 진지함이 잘 안 보여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를 아무 자료도 안 들고 와가지고 손발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애매모호함이 제가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많이 준비 안 해왔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랑 너무 와닿아가지고 너무 민망하고. 나는 그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된 건데 이게 언어가 그 장면에 보면 진짜 또 처음에 인터뷰에 그 박물관장이 자기 말을 예전에 다시 설명하는 그런 장면처럼 되게 두루뭉실하게 막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면 보면 또 현대미술이라든가 내가 모르는 영역 권위자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믿고 넘어가는 것 같은 인간기능 당나귀 같은 그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 씬에서 보면 홍보 전문가들은 그 유튜브라든가 요즘 SNS 문화라든가 어떻게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빠삭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미술 전문가 2명은 자기네들 분야가 아니니까 대충 수긍을 하고 그런 건가 보다. 저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맞는 거겠지 하고 끄덕끄덕 하는데 거기 있는 일반 사무직 2명은 웃어요. 저 구석에서 웃어요.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게 이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무 하이 레벨의 그 지식인이나 전문가 계층으로 간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어떤 상식에서와의 괴리감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장면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 또 기억나는 장면 뽑자면 저는 한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뭐니 해도 제일 저기는 콘돔씬이죠. 콘돔씬. 그걸 빼놓네요. 너무 웃겼어. 너무. 진짜. 아니, 이해가 돼요. 또, 거기에다가, 여자가 미국인이잖아. 네네. 그게 뭐냐면,
크리스티앙이 네, 설명 주시죠. 네, 크리스티앙이 어느 날 무슨 파티를 하죠. 박물관에서 파티를 하고 네. 그 미국인 여기자랑 그때가 미친 듯이 춤추는 다음이에요. 네. 근데 그 미친 듯이 춤출 때 네. 크리스티안 뒤쪽에서 보면 네. 살짝 통통하면서 머리 기신 분 미친 듯이 춤추는 네. 분 있어요. 네. 그분이 저분 틱장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다들 조용히 합시다. 맞아요. 그분이에요. 네, 맞아요. 네, 같이 춤추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네, 설명 주시죠. 그 거기서 그 파티를 끝내고 그냥 뭐 파티했으니까 네. 좀 끼우네 또 해가지고 그 미국인 여기자 네. 집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자게 돼요. 여기저기 찝쩍대다가 네, 찌긋대다가 그 자기 직원한테도 한번 살짝 찝쩍대죠. 아유 나 저 여기자하고는 안 잘 거야 하더니 다음 장면이 네. 그 여자네 집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섹스를 합니다. 네. 섹스를 한 다음에 여자애가 일어나면서 화장실 씻으러 가면서 콘돔 줘라. 내가 화장실 가는 김에 버릴게 했더니 크리스티앙이 아니야 내가 버릴게 하고서 안 줘요. 네네. 그래서 그걸 줘라 안 된다 하면서 막 그 콘돔을 막 잡아 당기고 막 끊어질 듯이 네네. 그런 지경에까지 가서 네. 결국엔 이제 여자가 쓰레기통을 방 안으로 들고 와서 거기서 이제 여기다 버려라 막 해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마지못해. 네. 그 장면이 너무 웃겨. 네, 웃기더라고요. 왜 안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관객이 채우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 퍼포먼스만 하고. 네. 그 캐릭터 입장에서는 미술 관련된 잡지 이쪽에 기자고 나는 이쪽에 거성이고 나를 동경하니까 내 정자를 취해가지고 어떤 뭐 임신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면은 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냥 자기 건 자기가 버리려고 굳이 자기 분비물을 창피하니까 눈물, 콧물, 피, 똥, 오줌 이런 거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는 그 남자 입장에서 안 준 이유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네. 저 여자가 이걸 가지고 임신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네. 아니면은 좀 더 나간다면은 뭐 이걸 뭐 종액을 얻다가 이렇게 좀 보관했다가 뭐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나 이런 걸로 혹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밑으로 날아갈까.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 여기자가 한 번도 이쁘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쓰레기통 들고 와서 여기다 버려라 할 때는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하는 짓이. 네, 입술 모양도 그때 왜 이렇게 이뻐. 네. 네네. 그리고 그 장면이 되게 재밌고 거기서 살짝 그 어떤 잃을 게 많은 그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살짝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네. 있더라고요. 다른 장면으로 하나 또 꼽으면은 처음에 그 협박 편지 쓸 때 네. 그 밑에 직원이 아마 미국 사람 같죠 그 직원도 네네. 협박 편지 쓰자 했더니 그런 거 너무 폭력적이고 그런데 그런 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되겠냐 하고 관장이 거부하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하여튼 했더니 써도 된다고 그리고 내가 갖다 넣을게요 이러면서 막 쓰라고 해요. 그래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막 그거를 그 집에 아파트에 일일이 꽂아놓으러 협박 편지 넣으러 같이 갑니다. 테슬라 타고 갔더니 딱 도착했는데 정적이 흘러. 흑인 그 직원이 야 이제 네가 할 거지 하니까 뭐래요? 내 거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관장님 거 잃어버린 거 관장님 직접 하세요. 네가 한다며 그러니까 언제?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발뺌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장이 직접 가서 넣죠. 네.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뒷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그 멘트가 너무 재밌어. 그 소심한 복수가 너무 웃겨요. 내가 직장 상사로서 너가 한번 나한테 약속하는 걸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갑자기 너를 믿고서 일할 수 있느냐? 아니 나 믿어도 된다. 앞으로 믿어도 된다. 정말 믿어도 되겠냐? 믿어도 된다. 그럼 이번 한 번에 한해서 뭐 이러면서 가는 그 자체가 그 정도면 너무 신사 아니야 사실? 최고죠. 그런 상사가 어딨어. 근데 그 장면이 나오고 막판에 그 홍보 대행사에서 요 더 스퀘어라는 설치 미술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그 논란이 있을 만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래서 의도대로 크게 논란을 일으키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된 국민미술관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느냐 추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관장이 처음에는 뭐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 아니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지 내가 이 동영상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논란이 된다고 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한계를 확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예술업계 종사자들 아니냐 막 이러면서 어떤 정당성을 막 피력하다가 그래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비난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니 나는 몰랐다 이제 발뺌이 돼요. 그 앞에 직원 자기가 혼내켰던 그 직원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자기가 하는 거지. 그 장면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나중에 기자회견하면서 사과문 비슷하게 읊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퇴 기자회견. 그러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 싸우는 장면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게 줄거리가 뭐냐면 야 뭐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지 뭐 잘못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건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점점 사과거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장면이 또 우스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빨을 정치적인 왼쪽 오른쪽한테 양쪽한테 맹공을 당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쪽은 어떻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험하게 다루는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가 있느냐. 약자와의 연대는 어디 간 거냐. 뭐 이런 층의 사람들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죠. 이 영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표구하는 과정 같이 낙서도 액자에다 넣으면서 그 미술을 만드는 그런 연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비꼬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저는 그래서 뭔가 인간의 양면성이라든가 이거보다는 그게 먼저 보였어요. 그냥 더 두드러져 보였어요. 왜냐하면 현대미술이랑 이 고상함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지식인이라는 작자들의 네. 위선, 그 다음에 현대미술 이라는 것에 어떤 생각보다 별거 없음 얘기한다. 그런 것 같으네요. 사실 그건 두 개가 같은 얘기긴 한데. 하나네. 그러네요. 만나네 이렇게. 그러네. 잘 만들었네. 텐저린 같은 그런 결국에는 이게 평행선일 줄 알았던 것이 결국엔 한 점에서 만나네요. 이 명작이네요. 그러니까 황금 종려상 받았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나는 걸로는 그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의 딸이 스웨덴도 그런 걸 하나 봐. 그 치어리딩 대회를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서 한 3-40명이 단체 율동을 하고 막 하늘로 집어 던지고 받고 여학생들끼리만 모여서 한 초등학생 뭐 5, 6학년 정도 된 애들 같죠? 네. 애들이 이렇게 다리들이 길어, 서양 애들은.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착각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마루 그 퍼포먼스 하는 그 맨 뒷열에 보면은 까만 옷을 배경이 그 까만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게끔 까만 옷을 입은 안전요원 같은 사람들이 4명이 서 있어요, 남녀가. 그래서 이렇게 좀 위험한 동작들을 할 때는 앞으로 그 무대로 막 달려 나와서 혹시나 공중에서 떨어질 경우에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우미로 써 있는 거죠. 영화가 말하는 거 그냥 노골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치어리딩 대결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양반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갖다 쓴 거겠죠. 그런 대회를.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계속 화면 끝에 걸치게끔 보여줘요.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밑에 이렇게 받쳐주고 이러는 장면들을 역시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확실히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퍼포먼스에서 이 사람들이 난입해가지고 받쳤다가 또 뒤로 열중시하면서 빠지고 하면 확실히 연출이라든가 화면은 망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위험한 시점마다 이 사람들이 난입을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런 취지죠? 저는 그거였어요. 다리 길다? 다리 짤 때가 되면 길다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정치적 올바름이 표현의 자유를 왜 막. 하여튼 제가 하려던 말은 거기 무대의 주인공은 거기서 퍼포먼스 하고 있는 그 배우들 선수들이잖아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기술을 뽐내고. 근데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그 뒤를 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평범한 사람들 이 연대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또 잘 맞아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들의 연대와 이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거다. 그 더 스퀘어라는 설치 미술의 저기도 그런 의미죠. 그런 취지죠. 그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는 뭐 이런 퍼포먼스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참, 그 주인공이 잃어버린 지갑하고 핸드폰은 정말로 소매치기 당한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거 그냥 누가 주웠는데 그냥 보내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세븐일레븐으로. 굳이 그 세븐일레븐이 하긴 그 근처에서 편지를 받았으니까. 편지? 그 아파트 안에서 받았으니까. 아파트 안에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이걸 어디서 주운 거야. 주워서 이렇게 있다가 편지가 왔네 했는데 굳이 내가 씨발 주웠거든. 그런 게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놓은 거 또 그렇게 한다고 얘가 믿어줄까 싶기도 하고 해서 그냥 세븐일레븐에 갖다 놓은 건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커플 드링크스도 잃어버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나중에 씻다가 보니까 자기 어디 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 퍼포먼스에 딸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믿는다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선 그
네모칸에 여기다 사람을 믿으면 지갑과 핸드폰을 여기다 두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지갑과 핸드폰을 거기다 둘 거야? 언니 둘 거야? 하다가 거기다 두고 가죠. 네. 그 장면이 박물관장은 그 사람을 못 믿어서 이거 훔쳐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 신뢰 있는 사람이 이걸 주웠다가 다시 그 돌려준다는 걸 이렇게 암시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을 가지고 스퀘어 2를 찍어도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빈 곳을 자꾸 채워지면서 작품을 만드는 이거를 듣는다면은 우리한테 저 로열티를 주시고 그래서 하시면 되지. 네. 네.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줄평 한번 주시죠. 한 줄평. 네. 그 어떤 명작도 연면은 그냥 액자다. 현대미술은 아니야. 제가 현대미술 좀 알아요. 연면이 아니야. 현대미술은 사방에서 볼 수 있잖아. 물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은유죠, 일종의. 모든 예술을 애두르는. 네. 그래서 그럼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이게 그 현대미술이라고 미술관 안에 진열되는 것들은 표구를 거쳐가지고 미술 장식품이 되는 것이지 원래는 일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위선을 얼굴에 깔고 있는 요 교양 있는 양반들, 이 양반들도 우리네 주변에 똑같아 있는 그 노숙자한테 100원 한 장 안 던지는 그런 양반들이다. 그러니까는 그 예술이라는 그 어떤 포장지가 표구된 그 액자가 없다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네요. 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그렇다. 네. 조영남 그림 같은 예술이죠. 조영남 이번에 무죄 판결 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작품들 요즘 현대미술에서는 작가가 직접 설치하지도 않잖아요. 네네. 다 기술자들이 하지.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디어 자체도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룹이 있어서 조수들이나 제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작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취사 선택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 앤디 워홀 보면 알잖아요. 벌써 팩토리라고 이미 작업실 부르는데. 그러네요. 네. 뭘 위대해.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니 모두가 도와야 한다. 로 뭐 간단하게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보신 분들은 꼭 긴 점을 좀 저희와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남들 어떻게 주변에 이거 좀 보고 온 사람들 있으면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갖고 네,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48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죠.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도상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